너 돈 아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다 사주고 있다. 완전히 다른 맞네, 방식의 맞네. 라이프 스타일이 네네네. 시작된 게 아닌가? 슬로우 라이프라는 컨셉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슬 토크 MC 이장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멋진 공간 스테이폴리오 1독 1박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서 절약에 관한 토크를 할 거예요. 한옥의 정취 그리고 이 고즈넉한 분위기, 책을 읽다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미뤄뒀던 생각들을 손글씨로 정리해보는 시간까지 갖는다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1독 1박, 말 그대로 한 권의 책과 하루를 묻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좀 정취가 있는 곳에서 절약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절약이라고 하면 돈을 아낀다, 투자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절약이 어떻게 이야기가 풀릴지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인사를 네. 오래간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뵙고 사소에서도 뵙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가끔 문자도 주고 받고 하는 네네. 사이인데, 근데 이렇게 뵈니까 또 네. 사실 이렇게 둘이서 대화하는 걸 찍은 거는 제 기억엔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운 자리이기도 하고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지만 네. 절약이 오늘 주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패 사례가 필요하신가 보다. 나를 부른 이유는 타산지석도 공부예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요.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큰 흐름을 쭉 보니까 네. 아 내가 하고 있던 게 어쩌면 절약일지도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어요.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돈을 잘 쓰는 방법, 네. 돈을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그죠. 돈을 잘 쓰는 방법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들, 잘 모아서 부자까지 간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어떡하냐 저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보기에 자신이라면 돈을 안 쓸 분야에 제가 주로 쓰는 거예요. 긴 기간 동안 그래서 난 네네. 속으로 난 절약을 못하고 네네. 프로 소비러로 사는 건가 생각을 하다가 네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드러내주는 취향들에 주로 돈을 쓰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한번 사고 나면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취향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소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네네.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절약이 네네. 어떻게 슬로우 라이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지 네.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슬로우 라이프란 말 딱 들으면 네네. 다들 이렇게 막 건강식, 저속노화, 네네네. 뭐 워라벨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네. 절약 그러시길래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주로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만화책, 주로 책이에요. 책. 네네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산다 그러면 과소비라고 안 해요. 근데 그 책의 대다수가 만화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 저 만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해요. 이게 설명하기 귀찮지만 아무튼 네네네. 그러니까 나에겐 만화책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납득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상대방이. 네네. 이걸 볼 때마다 과소비와 절약의 기준을 알려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가 뭐 돈을 쓰면은 저 쇼핑 리스트 덕분에 이 사람을 좀 더 알게 된 기분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필요한 거, 음.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디파인하는, 그렇죠. 정의하는 그런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절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이해하는 행위고, 그렇죠. 나를 이해하는 행위가 곧 슬로우 라이프의 정신에 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슬로우 라이프 절약 편을 준비하면서 네. 아내한테 물어봤죠. 오. 너 돈 아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다 사주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생필품이나 네. 일상적인 용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비교 분석하고 알아보는 그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이건 내가 갖고 싶다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생필품 같은 거는 예를 들자면 뭐 두루마리 화장지. 네네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이번 거. 네네네. 그러면 엄청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바꿔보고. 네네. 그러다 자리 잡으면 계속 이전 주문 반복. 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소비 습관이 고민을 해야 되는 품목이 아닌 거 있잖아요. 휴지나 네. 뭐 키친타월, 수세미, 생필품 네. 이런 것들은 딱 보자마자 제일 싼 거 나오고 사요 그냥. 제일 싼 거? 네, 이건 제일 싼 거 사요. 필요한 건 제일 싼 걸 사고 원하는 건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나에게 만족감과 불편감을 얼마나 주는지 보는 거죠. 네네. 괜찮은데? 쓸만한데? 그럼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반복적으로 사야 되는 물건들 쪽에서 주로 약간 저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다는 걸 느껴서 네네. 그쪽은 주로 돈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원 씨도 네.
아내분께서 주로 많은 걸 사신다고 했잖아요. 많이 사와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필요한 루틴하게 구매하는 것들 많은 경우 제 아내가 주로 구매를 하거든요.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 상황이 더 절약에 맞는 건지 내가 사는 게 더 절약적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이프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이것보다 내가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생활의 질도 분명히 같이 떨어질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구매 같은 것들을 제 아내가 더 했을 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더 고민해 본 사람이 사는 쪽으로 가자. 아, 근데 많은 물품들 중에서 저보다는 아내가 고민을 더 한 물건들이 분명히 가심비나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고르는 건 주로 다이가 하는 게 네네. 훨씬 결과가 좋아요. 고민을 더 해본 사람이 고르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하죠. 맞아요. 옛날에는 좀 네. 절약하면 약간 만 원의 행복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무조건 일단 안 쓴다. 네네. 저축하고 자린고비 느낌으로 약간 네.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인식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네. 예를 들면 제 주변에서 돈을 잘 모은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중고거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파는 거? 팔기도 하지만 네. 뭐가 필요해졌을 때 네. 먼저 들어가 보는 곳이 쇼핑몰이 아니더라고요. 당근, 중고 나라 가가지고 네네네. 검색을 해보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뭐를 관심을 갖고 있냐 어. 이런 걸 보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왜냐면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래야 돼요. 그죠. 만화 그래요. 공감대를 크게 형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 지인이 당근 거래 이런 게 올라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준 짤들이 있어요. 네네. 물론 좀 오래된 짤이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네. 요즘에는 같이 뛸 사람 거기서 모집하고 집에 벌레 나오고 잡아주세요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오. 그걸 보면서 이 정도로 쓴다는 거는 이미 다들 사람들이 당근은 일상처럼 쓴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히 인식이 좀 달라지긴 했구나 그런 느낌?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팠던 전문가들이나 중고거래 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고 중고거래하면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당근에 올려봐, 당근에서 찾아봐. 이게 너무 일상화된 걸 보고 절약이 약간 일상화됐다는 하나의 신호로도 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했죠.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거래량이 작년에만 1억 6,400만 건을 넘었다고 해요. 올해 시장 규모가 43조 원에 이르고 2008년 4조 원 수준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중고는요, 단순한 저렴한 대안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동생이 네네. 처음으로 독립을 하면서 자기 공간을 꾸미는 과정을 봤는데 당연한 듯이 중고가 일단 베이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친구도 봐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완전히 새 걸로 싹 맞추는 기회가 한번 오는데 그 전에 내 첫 독립은 네네네. 대부분은 중고를 일단 맞춰놓고 거기에서 몇 가지만 신품을 사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다른 맞네, 방식의 맞네. 라이프 스타일이 네네네. 시작된 게 아닌가? 뭐 그런 걸 느꼈죠. 네. 소비의 트렌드를 좀 보면 한동안 약간 좀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좀 비싼 옷과 뭐 네네. 비싼 그 신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해서 돈을 쓰더라도 네네네. 이렇게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그러면서 좀 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런 값에 샀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보드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정말 갈리거든요. 내가 안 하더라도 네. 일단 사. 아, 그런 분들 세트가 있어요. 이쁘니까. 이쁘니까. 원래 네. 보드게임은 종합제예요. 네, 그쵸. 만지는 것도 즐거움이고 네네. 보는 것도 즐거움이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 보드게임에 진심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드게임을 좀 찍먹해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렌탈도 많이 하거든요. 오. 해보고 잘 포장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더 약간 경험을 산다? 그 어떤 취향을 맛보는 중간 단계? 이런 게 좀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덮어놓고 산다기보다는 그 경험만 한번 사보겠다는 느낌으로 렌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Try before buy.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죠? 나는 옷을 안 사는구나. 어. 근데 살걸요? 자, 누가 살걸요? 아내가 사온 걸 입는 거죠. 저도 다혜가 옷을 이만큼 사왔어요. 그러면 네네. 뭐 옷을 그렇게 사? 오빠 거가 이만큼이야. 어.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근데 아내가 이만큼 사오는 게 아니라 발주를 넣어요, 제가. 입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아, 그래요? 내가 티셔츠만 입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버튼 있는 거 2개 갖다 와요. 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사람마다 소비의 대상이라는 게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 쓰고 싶어 하는 데가 있고 맞아요. 안 쓰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작가시니까 네. 이 공간에 서재가 아름답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좋습니다.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네네. 서재로 옮겼어요. 서재로. 약간 한옥 느낌 서재 되게 좋은데요? 서재 왔는데 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시원하구나 이게. 좋네요. 풍경도 예쁘게 달려있고. 그러게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절약에 대한 이야기 슬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요새
절약을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것 때문에. 챌린지 단톡방 같은 거 보고 놀랬잖아요. 챌린지 단톡방이요? 내가 얼마나 절약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응원해주면서 가는 단톡방 같은 것도 있고, 게이미피케이션은 용어가 있어요. 아, 네. 그게 절약까지 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사람들이 멀리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는 흥이 안 나잖아요. 제가 게임화에 대해서 요즘에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하기 싫은 걸 게임화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 할까, 뭐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은사님한테 가서 막 제가 취재도 해본 적이 있고 들어보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 인지과학 하시는 분이랑 저희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동기가 제일 죽을 때, 풀 죽을 때는 어떤 목표가 멀리 있을 때라는 목표가 거예요. 네. 딱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 네. 그럴 때는 의무감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네. 잘 살아야지, 돈 모아서 부자 돼야지, 이건 네네.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당장 여기까지만 오면 된다라는 소분된 목표를 되게 잘 주더라고요. 마라톤 뛰는 선수 옆에서 응원해 주듯이 요즘에는 절약 얼마 했다, 오늘 얼마 모았다, 오늘 네. 얼마를 아꼈다, 이런 네. 것들을 서로서로 약간 작은 퀘스트 같이 막 주고받는 걸 보고서 이쪽에도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느낌이 좀 왔구나, 그런 걸 느꼈죠. 아니, 토스 아시죠? 토스. 네. 그런데 가보면은 한 달 동안 커피 안 먹기. 뭐 막 이런 챌린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꼭 귀여운 아이콘으로 보여주잖아요. 오늘 얼마 모았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소소한 만족감을 준다 그래야 되나? 최근에 본 건데,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챌린지? 그거 보고 그때 놀랐잖아요. 상당히 그냥 적금을 부으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기아가 없다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번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쭉 했더니 어느새 이만큼 모였네?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에 보면 온라인 폐지 줍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폐지 줍기? 소소하게 어플이나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뭘 체크하고 순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 그게 곧 페이백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문화랄까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나도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폐지 줍기 이름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오래 느끼는 거, 온라인에서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제 독자들 상대로 대화를 해보거나 그러면 오히려 젊은 층에서 훨씬 더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움직임도 같이 있더라. 전공생들을 만나잖아요. 네. 20대 초중반의 만화가 지망생들을 계속 만나고 사는 네네. 거예요, 저는. 만화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일단 가난하고 힘들다, 건강 관리할 시간 없다, 운동 안 한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요. 그래요? 자기 관리 엄청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자기 관리인데 그 일환으로 절약이나 경제관념 같은 것들이 확실히 되게 잡혀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 분들 쓰는 어플 같은 거 보면 재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게 자기 개발을 넘어서서 어떤 그 철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방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다 연결이 돼 있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걸 샀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이해가 좀 된다라는 네네네. 느낌이 있다면, 반대로 이런 부분을 아꼈어? 그것도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해주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는 부분에 절약이라는 키워드도 있다는 느낌이 들죠. 결국 소비 습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네.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절약의 좀 다른 코너로 한번 가볼게요. 절약의 제일 끝단계 중 하나가 뭘 것 같아요? 뭐지? 아예 안 쓰는 건 알 것 같고. 절약의 제일 끝단계 뭐죠? 맹글어야지. 직접 본인이 만든다? 완전 그거 덕질의 끝이랑 똑같은 건데? 덕질 끝도 직접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업사이클링이라는 말 많이 요즘 쓰잖아요. 저는 뭐 그 택배 상자를 고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상자를 만들어서 서랍에 넣는다거나. 어허. 그것도 사실 좀 멋은 없지만 네. 업사이클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업사이클링에 이건 좀 멋있다 하고 바로 마음에 왔던 것 중에 뭐뭐. 하나가 프라이탁 아시죠? 프라이탁 네, 알죠? 프라이탁. 저에겐 좀 비쌌어요, 처음에. 비싸요. 비싸죠? 네. 근데 그 프라이탁 만든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반한 거거든요. 트럭 방수천으로 만들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힙하다고? 네네네. 근데 프라이탁에 보면은 방수천이었던 걸 썼으니까 네. 패턴이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잖아요. 항상 나만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한국에서 비슷한 종류의 폐 소방복들 있죠. 있겠죠. 소방관분들도 그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니까. 네네. 그 소방복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만들어진 뭐 가방, 뭐 이런 제품들 얘기 들었을 때 저 그거 좀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심지어 사면 일정 부분 기금으로 소방관분들께 갈걸요, 아마. 좋은 일까지 하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이 종합적으로 원래 좋은 건데 되게 의미를 많이 담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 같은 거였죠, 저한테. 환경도 생각하고 소방관분들 도움되니까. 도움 드리고. 그리고 힙하고. 힙하죠, 일단. 네. 이거 봐. 이거 소방관 옷으로 만든 거야. 막 이런 느낌. 이 옷을 입던 분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사실 저는 이제 이케아 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케아에서 나온 것들을 다 자기가 어떻게 바꾸고 막 해가지고 네네. 업사이클링하는 얘기를 보고 거의 레고급인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그쵸. 원래는 바퀴가 없는 거에다가 바퀴를 뭐 다는 방법을 그렇죠. 근데 안전하게 다는 그렇죠, 방법 그렇죠. 연구해서 이렇게 네, 레시피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탁자인데 트롤러를 바꾸고 네네네. 이런 것도 와가지고 보면은 레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특정 레고 부품들이 좀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만들 때 그 쌓였던 걸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레고어들이 있어요. 레고 전문가들이. 근데 이케아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케아에서 나온 손잡이, 네네. 이케아에서 나온 바퀴 네.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이용해서 새로 산 이케아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다. 네네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그거 말고도 네. 힙스터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전 힙스터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 몰라요. 29cm 몰라요? 아, 알죠. 네, 10x10 그런 데서 업사이클링 리폼 클래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근데 그런 것도 클래스가 따로 있다는 얘기 들으면 한번 가서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배워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청바지를 가방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한번 보는 거. 나 지금 관심 있는 거 있어요. 뭐요? 오래 쓴 백팩이 있는데 네. 전 백팩 그거 이제 못 쓸 만큼 뜯어졌거든요. 파우치가 필요한데 어, 그 천을 이용해서 작은 파우치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가능할 것 근데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저런 클래스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건 내가 만들었다 네네. 라는 그 업사이클링의 핵심적인 감각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고 내가 만든 거고 하니까 엄청 소중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DIY, 업사이클링 얘기까지 지금 왔는데 보니까 그냥 단순 절약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방식으로도 하시고 창의성. 네. 안 해보던 행동들을 좀 해보면서 네네.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진짜 저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소비하냐만큼 어떤 방식으로 절약하냐도 이 사람의 취향이나 이 사람의 어떤 성분표를 보여주는 자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활동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립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 장소부터 장소 어땠어요? 일단 와보고 느낀 게 여기서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어. 그럼 좀 덜 고통스럽게 작업을 좀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저는 이렇게 잘해놓은 한옥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 뭐 관공서 한옥 막 이런 거 말고는 네네네. 이렇게 해놓은 데는 처음 와본 것 같아서 가족이 와서 같이 쉬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게요. 그러네요. 네, 조용히 책 읽으면서 네. 해질 때까지 책 보고. 하여튼 저기 발을 담글 수 있는 적이 있어요. 난 저게 제일 탐나. 아 진짜요? 발 담궈놓고 이렇게 네네. 책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해도 들어오는 자리네. 네네네. 네. 오늘 절약에 대해서 재밌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잖아요. 저 약간 그 생각보다 제가 관심 갖고 있던 뭐 덕질 문화나 네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합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깨달은 거는 네. 절약이 단순히 그냥 돈을 아껴 쓰자 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어디에서 아꼈을지도 모르고 자기에 대해 잘 모를수록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절약의 반대로 갈 수 있다는 느낌이 좀 갖고 있어요.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 쓰는 게 절약인 건데 근데 그 잘 쓰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자기 취향, 자기의 정립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잘 썼다라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네. 여기 주제가 슬로우 라이프잖아요. 네. 슬로우 라이프하고 절약하고 약간 저는 이게 어떻게 붙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얘기를 쭉 해보니까 슬로우 라이프라는 컨셉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절약을 한다는 거는 절약이 그냥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쓸 때 고민을 한다 그랬잖아요. 고민이 약간 길어질 때가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내 삶의 방식이나 내 취향 같은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바로 사게 되면 나 이거 내 취향 맞나? 내 타입에 맞나? 이런 고민 없이 살 때도 많은데 약간 소비가 느려질수록 내 취향이랑 내 삶의 방식을 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늦춘다고 하니까 슬로우인가요? 그래서 슬로우 라이프가 아닌가.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슬 토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